2강, 1중, 1약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요? 글쎄요, 이것도 깨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깨줄 만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유승민 후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뭐 자타가 사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준비된 후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똑똑하고 정책적인 측면만 준비됐다고 대통령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이 필요할 거고요. 국민들이 볼 때 유약하지 않고 뭔가 정면 돌파하는 듯한 이미지도 필요할 거고요. 또 시대 정신이라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몸을 실을 것이냐. 그러니까 도도하게 흐르는 민심 위에 어떻게 자기를 던질 거고 자기가 그만한 부합할 만한 자격을 갖춘 후보인지를 보여주는 필요가 있는데 아직 유승민 후보는 조금 유약하다고 하는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도 좀 부족해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사실은 좀 지지율이 올라주면서 삼강체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전체적인 경선의 어떤 활력을 만들어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결국은 지금 당심이 50% 이제 반영되는 거거든요. 본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50%의 당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엎치락도 시작하든가. 그러면 나머지 당심을 잡을 때 당에서 새로 신규 입당한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또 전통적으로 기존에 있던 당원들의 마음들, 연령층이 좀 올라가고 TK, PK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당원들한테 어떻게 호소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일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좀 첨언하자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비도덕적인 후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 후보들 한번 윤석열 후보나 이런 사람 보고 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도. 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좀 제가 장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좀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원희룡 후보가 들어와서 국민의힘은 다행입니까? 많은 분들이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황교안 후보가 들어오셨으면 또 치열하게 긴장감 있게 TV 토론에서 막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했을 텐데, 갑자기 황교안 대표는 부정선거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TV 토론의 질을 좀 확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논의하는 TV 토론의 긍정적인 효과를 원희룡 후보가 들어옴으로써 가능해졌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같은 4명의 후보들, 방금 비도덕적인 윤석열, 홍준표 후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프레임에 또 대항해서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오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 3차 경선 투표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분들이 이제 50% 투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엔 나가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사람은 누구야라는 본선 경쟁력을 입증을 해야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의 흐름이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윤석열 후보에게 한 50% 가 있고요.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따라왔지만 대략 30% 후반 정도까지 와 있어요. 이 정도 차이 있으면은 홍준표 후보가 역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 홍준표 내가 나가도 본선에서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정권 교체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저 룰 협상이 상당히 세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3차 경선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 본선에 지금 지지도나 적합도 이런 조사가 아니라 양자 대결 조사로 하겠다라는 것까지만 발표했잖아요.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지도 조사, 적합도 조사를 함께 하면서 양자 대결 조사도 할 건지, 아니면 양자만 할 건지, 이런 룰 협상도 이번 3차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당원들이 늘어나고 또 그 젊은 세대들이 많아진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건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한 23만 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중에 11만 8천 명 정도가 20대에서 40대 사이예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홍준표 후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더 많이 지지를 해요. 그래서 3차 경선 때는 이 당원 투표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상당한 수준으로 선전할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번 3차 컷오프는요, 최종 선출이죠. 5대5, 당원대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5대5로 반영이 됩니다. 또한 굉장히 좀 토론회가 많습니다. 3주 동안 무려 10차례의 토론회를 벌이게 되고요. 그 가운데 3차례는 1대1 맞수 토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벌써 광주에서 이제 합동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토론회 때마다 그런데 일일 일실언이 나오기도 하고요. 막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미 상당히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겨울에 우리 눈이 사박사박 내리잖아요. 근데 처음 내렸을 때는 별로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근데 자꾸 쌓이다 보면 그 눈무게에 집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론이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뭐 압도적으로 높았잖아요. 다른 후보에 비해서. 계속 눌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홍준표 후보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투표하니까. 그러니까 좋게 봐주고 싶어서 자꾸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은 그 사람만의 유니크한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사람한테 대한 기대감을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승민 후보도 그 부분은 좀 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후보도 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조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미 보였었잖아요. 대선 출마해가지고 막말 프레임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도 역시 일실론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무리 좋은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직접 영향을 미칠 단계까지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아있는 4명의 후보가 TV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진짜 또 똑같이 뭐 왕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논란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건 제가 볼 때 앞서 당신 말씀하셨지만 당심에 이제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단계까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 뭐 윤 전 총장은 진짜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요. 홍준표 후보는 막말하지 말아야 될 거고 유승민 후보는 자기만의 뭔가를 보여줘야 할 거고 이런 과제들 뭐 원희룡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치열하게 하지만 그런 자기만의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면서 진짜 민주당 후보하고 경쟁해서 난 이길 수 있다 이런 걸 검증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보여줘야 입증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만치만은 않을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은 특별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가지만 지금 룰싸움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룰싸움을 지금 경기 진행 중인데 룰싸움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도 있는데 다 위장당원부터 시작해서 또 얘기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되기도 하네요. 네. 교수님, 토론에 영향이 많이 미치게 될까요? 많이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1대1 토론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후보가 어떠한 역량과 정책적인 능력과 비전을 갖고 있느냐가 완전히 국민 앞에 다 드러날 겁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TV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요, 관점이 달라졌어요. 누가 잘하냐 이게 아니에요. 누가 후보가 돼서 이재명 후보랑 TV 토론회에 붙었을 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압도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과 후보 개인의 실수가 막판에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실수가 민심이나 당심에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학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선행 지표의 가설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까 민주당의 지금 핵심 지지층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일반 여론조사에서 나타날 거다. 똑같이 분석을 한다면 그러한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실수들이 이제 곧 민심에 반영된다. 그게 선행 지표의 가설이라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